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 40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상단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상황이에요. 일단 매수자는 홀딩은 가능한데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월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매도자는 지난달 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신규 매도를 들어가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신규 매수자도 신규 매도자도 사실 월봉을 활용하기에는 딱히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자도 홀딩, 매수자도 홀딩 이 두 가지는 가능한데 신규 매수, 신규 매도 둘 다 딱히 마땅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상태면 하단선은 이번 달 시가, 상단선은 이번 달 고가 정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음 달도 매수, 매도가 둘 다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원래 답이 없죠.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 상태로 이번 주가 끝나면 극강의 수렴 형태가 됩니다. 상단선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와요. 그러면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번 주 고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해도 되고, 반대로 매수자도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단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어디로 갈지가 관건이겠죠. 오늘은 허공에 떠서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거래하려고 만든 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매도도 매수도 자리가 애매한 거죠. 자, 이제 일봉을 볼 텐데, 자, 일봉을 잘 보시면요, 고가 투자 심리도 중에 제일 높은 게 여기에요. 저가 투자 심리도도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니까 기준이 요 고가와 요 저가, 이 저가가 기준이 돼요. 아직 종가는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가 종가상 꼭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예정은 여기죠. 종가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이거예요. 자, 지금 1구간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1구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낮은 저가는 여기요. A, 가장 낮은 고가는 B, 여기에요. 그런데 오늘 고가를 C, 그리고 오늘 저가를 D라고 할 때, 만약에 내일 고가를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일 이걸 X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내일 종가가, 그죠? C보다 낮으면, 그러면 B보다 낮아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가죠, 고가. X봉의 고가가 오늘 고가보다 낮으면 B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B까지 가는데 만약에 D를 깼다, 그러면 A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거래는 D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그죠? 주가가 D보다 높으면 매수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예요.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주봉의 시가. 오늘 고가를 넘는다라는 건 주봉이 양봉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오늘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주봉이 큰 음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오늘 고가를 넘느냐, 오늘 저가를 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봉을 양봉으로 완전히 돌릴 거냐, 아니면 주봉을 음봉으로 돌려놓을 거냐가 내일 결정해야 될 문제죠. 상단선, 하단선으로 봤을 때는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고 저가를 깨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한 단계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도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맨 위로 올라왔어요. 네, 맨 위로 올라와서 이제 매수 구조에서 매도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고, 일봉은 아직 매수 구조 안에 있는데, 만약에 내일 종가랑 저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가는 하락하고 저가도 잠깐만요. 종가도 하락하고 저가도 하락한 뒤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예, 여기 이제 매도 구조로 바뀝니다. 네,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래서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 건 굉장히 상방에는 불리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는 오늘 저가를 지킨다, 매도자는 오늘 고가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내일 대응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 반등할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락 시간으로 보면요, 지금 여기가 17일이죠. 17일. 그 다음에 여기가 20, 21, 22, 23, 24고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27, 28, 29, 30. 그러니까 올해 말일까지 매트릭스가 모두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0구간이 스트레이트로 연속으로 있는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4일부터 0구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과 0이 계속 엇갈려 있기 때문에 24일 이후에는 방향성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 하락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24일에서 30일까지는. 다만 23일까지는 어쨌든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이기 때문에 전봉의 고가를 넘지 못하거나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나오면 하락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가려면 고가 저가를 모두 높여가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묘해요. 방향을 거의 만들지 않는 거죠. 지금 뭐 며칠째 횡보하고 있잖아요. 만기일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보면 그냥 딱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째 동안 횡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횡보를 하면 거래량이 줄어요. 의도 자체가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서 쉬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거래량을 줄이면 사실상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월봉상 거래량이 현격하게 줄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쨌든 월봉으로 보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쌓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시간으로 봤을 땐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량을 줄이는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의외로 또 거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거래량은 24일까지는 상승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27일부터는 하락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24일까지는 어쨌든 상승하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느는 건 상승에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종가랑 저가가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23일까지는 일단 하락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유리한 형태지만 일봉만으로 봤을 때는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하게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가 내리면 의도적으로 하락하기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여질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오를지 내릴지 전혀 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가가 어디에 찍힐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 선물 올봉 똑같죠? 주봉도 똑같습니다. 예, 답이 없어요. 내일 방향을 정한다. 일봉도 똑같은데 일봉은 조금 더 거래량이 크리티컬해요.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물하고 다른 거예요. 선물은 거래량이 완벽하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월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물이 바뀔 때는 거래량이 계속 늘어요. 예, 원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몇이냐면 90이에요. 90. 그래서 초반에는 거래량이 매도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은.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다 바깥으로 나와 있다. 현물은 아직 안정적이지만 선물은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봉은 답이 없어요. 하단선도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니고 상단선도 그렇게 발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봉은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없애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선물 거래량이 느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왜 선물은 늘었는데 현물이 줄지 했는데 동시호가에 늘려놔서 어쨌든 싱크는 맞춰놓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주봉도 거래량이 별로 안 좋을걸요? 여긴 주봉도 안 좋아요. 그게 월물 전환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 선물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못 내리게 해야 되니까 개인은 계속 현물 매도 쪽으로 쏠리고 있죠. 이건 거의 교과서와 같다고 봐요. 지수가 오르려면 일단 개인이 현물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올려야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냥 외국인이 현물 팔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외국인이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반대로 선물은 또 팔았어요. 이게 조금 차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 팔고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지수는 오르지만 음봉으로 끝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은 풋을 쌓아요. 46억. 그다음에 외국인은 양매도 12억, 18억 콜풋 다 팔고 있고 개인이 29억 풋매도를 했으니까 개인은 상방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만기라고 위클리는 결제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지금 외국인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 12월 달에 현물 누적을 보면 개인만 매도하고 있죠. 개인만 매도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지수가 떨어지는 걸 외국인과 기관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금의 추이로 봤을 때는 아직은 위협적이진 않아요. 작년 11월에는 외국인이 7.4조까지 매수를 했었거든요. 7.4조 원. 마지막 날 많이 팔아서 한 2조 원 넘게 팔아서 어쨌든 확 줄긴 했는데 7.4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 흐름이 일주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유사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한 7거래일에서 2조 원대를 보여줬었는데 12월 9일자로 보면 2.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답보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같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현물을 붙잡고 있으면 사실 하락하기 힘들죠. 지수가 내려가려면 현물을 개인이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선물은 만기일 기준으로는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롤오버한 물량은 여기서는 데이터를 안 보여주니까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만기일 이후 사들였던 5,700억은 다 정리했습니다. 아직 개인은 선물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금액, 뭐 개인 1,500억대, 외국인 마이너스 600억, 그 다음에 금투가 2,500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글쎄요, 예, 뭔가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애매해 보여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위로 가면 주봉은 상방에 유리한 형태가 되고, 반대로 아래로 가면 주봉은 하락에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이미 하락에 유리한 상태고요. 네, 일봉 차트만 보면 이미 하락에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지금 주봉이 끼어 있잖아요. 일봉과 월봉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지만 주봉은 아직 상방에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위로 가려고 하고 일봉 가고 월봉은 아래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가 내일쯤에 일어나는 거죠. 내일 만약에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주봉은 계속 상방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월봉은 누르고 주봉은 올리는 상황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내일 주봉이 음봉으로 확 주저앉으면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이 다 하락에 유리한 구조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주봉이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